항상 러닝이 가장 운동 중에 네. 제일 먼저 추천하는 운동이잖아요. 특히 심폐 기능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고 근육도 네. 강화시키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뛰어나고 네. 심지어 뼈에까지 자극을 주니까 뼈도 좀 튼튼해지거든요. 맞아, 그런데, 맞아. 그런데 항상 이제 저처럼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문제인 게 이 상태를 알고 맞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뛰어보자 이렇게 하다가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하는 운동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어쨌거나 오늘 주제가 무릎이잖아요. 그래서 무릎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오늘의 몸소리 텔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헬스 큐레이터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헬스 큐레이터입니다. 헬스 큐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큐레이터라는 거 혹시 미술관 큐레이터 아시나요? 네. 네, 박물관 큐레이터는 기획, 전시, 뭐 이런 작품 관리 이런 걸 다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헬스 큐레이터라는 것은 이분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분의 관절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복용하시는 약이나 영양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토탈 관리해서 운동을 처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뭐 한두 가지 알아서는 그 토탈 케어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부분이나 근육학적인 부분을 많이 섭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운동 경험도 있으면서 네. 여러 가지 실전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분들이시네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오시는 회원님들 중 약 70% 정도는 주로 연골이 마모되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혹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까운 것이 저도 사실은 큰 무릎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저는 사실 현역 국가대표 유도 선수로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상비군이 되어서 태능에서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저하고 상관없는 다른 팀이 제 다리를 이렇게 치는 바람에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깔려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병원에 갔는데 전방 십자인대, 측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모두 끊어지고 어머머머머. 반월성 연골이 찢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됐어요. 당시에 스위스에서 오신 팀닥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자꾸 의자에 앉혀놓고 맨발로 수건을 앞에다가 바닥에 쫙 깔아놓고 그걸 자꾸 끌어당기래요. 발가락으로 꼬물딱꼬물딱 해갖고 수건을 다 당기면 다시 펴요. 다시 당겨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재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리가 점점 막 완전 옛날 같진 않지만 너무 급격하게 좋아지는 느낌?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발가락으로 수건 당기는 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치, 뭔가 한 게 네. 없는데. 그런데 우리 몸의 근막과 신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친 기관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 기관부터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가는 것이 운동 절차였던 거예요. 운동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됐어요. 국가대표는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 재활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무릎 한쪽 연골이 없다 보니까 무릎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무릎의 구조를 보면 뼈하고 뼈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연골이 어느 정도 얇기냐면요. 계란과 계란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얘네들이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얇다. 그래서 움직일 때 뼈끼리 마찰을 최소화하고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애석하게도 연골에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닳았는데 교체를 할 수도 없고 재생이 되지도 않아요. 관절염 초기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절염이 점차 진행되어 연골 손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뼈끼리 마찰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면 염증이 발생하고 서로 충격을 못 이겨서 이제 이 정말 뼈의 머리 부분이 닳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거죠. 무릎 관절염의 뼈가 갈리는 고통으로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경우 아이고.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보통 추천을 하죠.
인공관절은 우리 뼈를 잘라내고 거기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에 뼈 대신 이렇게 합금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삽입해 준 다음에 봉합하는 수술이에요. 그거 아픈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칼로 십자가를 촥촥 낸 상태에서 굵은 소금을 팍 친 다음에 전기로 지지는 느낌이래요. 인공관절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관리만 잘한다면 최대 15년에서 2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술은 늦게 하는 것이 좋고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관절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이 인공관절 수술은 살을 절개하는 부위가 크고요. 근육과 힘줄의 손상도 큽니다. 또한 수혈을 해야 되는 수술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혈액으로 인한 감염, 혈전증, 그리고 알러지 반응, 급성 폐질환이나 폐혈증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수술이 끝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인공관절 수술까지 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 관절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건 골반 근육입니다.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 골반 비대칭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골반이 비대칭이 되면 한쪽으로만 압력이 가해져서 무릎 관절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화로 인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늙으면 아픈 거야. 원래 늙으면 돌아가면서 아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매년 근육이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남녀 구분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게 근육만 감소하느냐, 호르몬 분비량도 같이 감소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중요한 근육에서부터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남성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질환 중에 전립선 비대칭이라든지 여성분들이 겪으시는 요실금 같은 것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장하는 골반 기저근이나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복강 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빠져나가는 근육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국민체조 안 하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국민체조 세대인데 그 국민체조 왜 안 하냐면 무릎 돌리고 네네. 네, 어깨 돌리고 예. 맞아요. 허리 돌리고 맞아. 관절에 있어서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관절에 붙은 근육을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것이 스트레칭인데 그 스트레칭을 돌려가면서 한다면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표면 좋은 맷돌 2개에다가 콩을 넣고 갈아서 순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갈린다. 뼈가 그만큼 빨리 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릎엔 자전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전거는 어떨까요? 아프기 때문에 골반과 허리 쪽에 힘을 더 주면서 안 아픈 다리로만 페달을 굴리고 한쪽은 따라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 고관절의 비대칭에 야기되고 틀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허리 근육도 짝짝이가 되면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기보다 골반의 좌우 대칭을 맞춰서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뭐 로잉 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디뎌서 왔다 갔다 중심 잡기 하는 운동 같은 바깥쪽에 있는 골반 바깥쪽에 인대를 쓰는 운동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 제일 먼저 우선시돼야 한다는 법입니다. 통증이 시작된 경우에도 주사는 통증을 줄여주는 임시 방편,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보다는 적당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단과 적당한 영양제 섭취로 미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한 추세인데 2022년 기준으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무려 430만 명을 넘어섰고 40대 이상에는 무려 90% 이상이 연골의 손상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연골 관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예 기작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면역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원래는 여기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근데 뇌 조직, 원래 정상적인 뇌 조직에 있는 것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질환이어서 면역 체계가 관절을 공격을 하다 보니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많이 써서 오른쪽 무릎이 주로 아프다라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지만 예를 들면 모든 손가락 관절이 다 붓는다 아침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질환이고 연골이 다르면서 뼈와 뼈가 직접 맞닿게 되면서 통증도 일어나고 염증도 유발하게 되는 건데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미 닳아서 뼈와 뼈가 닿으면서 고통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늦은 거죠. 좀 늦은 감이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리미리 관절에 좋은 것도 좀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을까요? 결국 연골은 혈관도 없고 재생도 안 되니까 이게 이미 다 닳아버려가지고 이미 이렇게 4단계까지 와버린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선택지가 없는 거죠. 필요해서 하는 수술이지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는지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강한 금속 재질을 쓴다, 뭐 세라믹 재질을 쓴다 하더라도 평생 쓰는 게 아니고 15년에서 2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활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닳기 때문에 좀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수술에 염증 반응도 좀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2주 이내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절개를 해서 그때 염증이 일어났으니까 세척을 좀 해서 다시 한번 닫고 이렇게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걸 한번 해보는데 수술 후 4주가 지난 후에 그때 염증이 발견된다. 그 삽입했었던 인공관절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거를 하고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회복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인공관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해야 되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적인 비침습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다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너무 편하고 이제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러죠. 3개월 후부터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관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로봇 다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인공관절 수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반드시 운동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연골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은 있나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기관이 당연히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서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연골은 혈관이 없고 연골 주변을 둘러싼 활액을 통해서만 영양분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활액이 관절 내에서 연골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움직이면서 무릎 관절에 압력을 받으면 스펀지처럼 연골에서 활액이 빠져나 쭉 짜지는 거죠. 그러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다시 압력이 풀어지면 다시 활액이 들어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탄성을 유지해서 더 연골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활액을 많이 흡수할수록 말하자면 순환이 잘 되는 건데 이런 활액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콘드로이친인 겁니다. 네, 이 콘드로이친이 또 무릎 연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 이런 것들을 섭취해주면 우리의 소중한 관절을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스어 이제 콘드로스에서 유래됐거든요. 아, 그래요? 연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이게 아주 직접적이네요. 직접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콘드로이친이 어원이 그거다 보니까 연골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연골의 핵심. 굉장히 핵심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 연골 내부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단백 다당 물질들이 많이 나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이제 성분이 이제 콘드로이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거 좋은 거 사면은 거기에 스프링이 좋은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연골에 콘드로이친이 이런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콘드로이친이 잘 연골이 깔려 있으면은 이 탄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제 이런 무릎 관절이 충격을 받을 때마다 얘가 모양이 바뀌었다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성질이 강한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탄성이 되게 낮다. 그러면 충격을 받았을 때 얘가 그대로 모양이 바뀐 채로 깨져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탄성을 높은 연골의 상태를 콘드로이친이 만들어주다 보니까 적당히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충격 흡수를 잘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콘드로이친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물리적인 성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항염증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염증 자체를 너무 줄여주는 좋다. 역할까지 같이 하고 또 연골 분해를 늦추는 그런 생리적인 기전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관절 질환의 예방뿐만 아니라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연골을 구성하는 콘드로이친이 풍부해야지만 충분히 쿠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콘드로이친 자체가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40대 되면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70대에는 거의 다 없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급격히 이 연골 내 콘드로이친 맞아, 함유량이 맞아. 떨어지고요. 사실 이 연골은 일정 수준 이상 손상되면 재생이 힘들기 때문에 이 연골의 주성분인 이 탄성을 유지시켜주는 콘드로이친을 보충해서 회복이 힘든 상태까지 되기 전에 최대한 좀 오랜 시간 보존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노화에 의해 이 콘드로이친 양이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지면 이 활액의 영양분이 좀 충분해도 결국 활액을 흡수를 연골이 또 잘 못해준다.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연골의 이제 연골세포의 재생, 네. 또 증식 기능이 떨어져서 이 연골의 마모가 과속화될 수 있고요. 또 이때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 이 연골과 활액에서 콘드로이친 함량이 좀 높아져서 이 연골 기능에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콘드로이친 섭취를 통해서 예방하는 게 되게 좋겠죠. 우리의 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맞아요. 만성 통증이라는 부분. 이 만성 통증이 계속 아프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있어요. 아, 이거 나을 수 있어. 그럼 되게 열심히 뭔가를 노력할 수 있는데 만성이 되면 어차피 노력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되게 무기력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 끔찍한 건 이 정도 아픈 게 일상이 돼버리고 나면 네. 그때부터는 우울감 시작해서 네. 예. 우리가 관절염을 걸리고 난 후에 평소에 내가 그냥 걷고 달리고 친구랑 같이 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그때서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결국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면서 연골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혈 관계에는 좋은데 관절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내가 이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아프다. 네. 그건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아플 때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프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해서 그만큼 혈액을 자꾸 끌어다 주는 것이 좋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뭘 먹어야 좀 좋아질까요? 그렇죠. 그만 드셔야 돼요. 체중을 빼시는 게 낫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내 체중 1kg 빼는 것이 운동 10시간 한 효과와 똑같다고 해요. 체중이 아하. 그만큼 무겁지 않으면 체중을 지탱하는 연골에도 뼈에도 힘이 덜 들어갈 테니까 네. 안 먹는 게 좋은데 자꾸 이제 무릎에 좋다고 그 칼로리 높은 도가니탕에 자, 우리 몸에 있는 소장이라는 기관에서는 특정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일종의 쉽게 말하면 이제 체가 있어요, 뜰채 같은 거. 뜰채 같은 거에 모래 같은 건 샥 떨어지지 않습니까? 고운 모래들. 근데 자갈 같은 거는 이거 걸려서 필터가 돼서 못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분자량 이상 더 작아야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도가니탕이나 뭐 닭발이나 뭐 장어 이런 데 있는 이 콘드로이친은 좀 분자량이 좀 커요. 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도가니탕에 있는 콘드로이친이나 이런 것들은 분자량이 높아서 흡수가 잘 안 되고 철갑상어유의 콘드로이친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좀 흡수율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또 과학 찬스 들어가야죠. 철갑상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철갑상어는 1억 7천만 년 전에 살았던 그 조상이랑 거의 비슷한 외양을 공룡이랑 화석이네요, 거의. 그보다도 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온 거예요. 우와. 지금까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와. 외양이 바뀌지 않았고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신비롭네요. 맞아요, 신비해요. 그래서 자기 외형이 보통은 변하거든요. 근데 그쵸? 외형도 변하지 않고 거의 습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생물 종 중에 그러니까 되게 하나입니다. 떳떳하고 자신만만하다. 그럼요. 소행성 충돌에 멸종한 공룡은 멸종했지만 얘는 아직까지 살아남았고 우와. 또 얘는 또 민물에 사는데도 바다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고 이 말이 뭐냐면은 짠 소금 성분을 잘 필터해주면서 또 민물에서 적응할 수 있고 그 말이 뭐냐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골 어류 아니면 연골 어류 둘 중 하나로 나눌 수 있는데 얘는 경골도 아니고 연골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어가 연골 어류인데 엄연히 따지면 얘는 이름이 상어지만 상어가 아니에요. 얘 되게 신비한 아이네요. 네. 근데 이름이 왜 상어냐? 대나무도 나무 아니에요. 풀이에요. 아, 초본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머, 어머. 대나무가 나무가 아니군요. 이름은 나무지만 초본이에요. 초본 식물이에요.